이번 에피소드는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를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예!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30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좋아요. 한 번에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아까는 신사랑이었고 지금 에리. 여러분의 에리. 집에 일이 잘 해결되셨나 봐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텐션이 많이 다운됐어요. 네, 지금 다시 업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혹시 그 비타민 드시고 오셨으면 그 비타민이 뭔지 얘기하면 광고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비타민 인간 D. 비타민. 네, 비타민 D. 네, D를 D라고 섭취하고 합니다. 네. 다시 업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갈까요? 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삼식이고요. 저도 여느 때와 같이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네, 영화 만드는 김민규. 연기하는 신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리님이 나오셨어요. 네, 네. 에리의 자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을 막 해도 되는지 모르고. 아까 네. 지난주에 너무 네. 조심스러웠죠. 네. 괜찮습니다. 표면이어서 네, 조금 낯을 가리셨던가 네. 봐요. 네. 맞아요.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과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봤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미리 받았던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 질문 중에 배우님과 그다음에 감독님이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를 뽑아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맞아, 아니라 맞아. 네. 총 5분한테 드리는 선물을 준비했죠. 5분.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딱 5분이 질문을 주셔서 네, 네, 그레이드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률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위터와 혹은 뭐 이메일 등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질문들을 한번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익명의 청취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2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번 질문이 기울어진 여름에서 마지막에 준호가 민재의 신발을 가져다가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신발이 준호가 선물한 커플 신발이었기도 하고요. 보통 제가 이 관객과의 대화 때도 이 질문이 나오고 네. 저보고 신발을 던진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지는 않고요. 네. 그때 드렸던 말씀이 보통 이제 헤테로 커플들이면 커플티도 많이 입고 뭐 커플 모자 뭐 좀 더 눈에 띄는 것들을 네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그리고 반대로 퀴어들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비교적 눈에 덜 띄는 아이템들 뭐 속옷이라거나 신발이라거나 네. 뭐 시계라거나 시계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퀴어 커플들이 커플 아이템으로 많이 맞추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커플 신발로 맞췄던 신발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좀 비장애인 기준의 이야기이지만 보통 신발이나 장갑 같은 것들은 한 짝, 뭐 한 켤레로 이렇게 묘사되곤 하니까 이제 혼자 남겨진 민재를 보여주는 느낌도 가져가려고 했고 네. 이 답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리랑 가사처럼 네. 그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왜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답변? 아닙니다. 그래서 묘사되곤 하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민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장면 궁금했어요. 왜 신발을 갖다 던졌을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호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실 다른 남자랑 자기가 잠깐 15분 정도 나갔다 온 사이에 키스를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멱살을 잡든 더 격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혼자 속으로 사귀고 네. 다음날 그냥 조용히 떠나면서 신발 한 짝 가져가는 게 준호의 복수인 거잖아요. 네. 너무나 하찮은 복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준호가 많이 기울어진 관계 속에 있었고 그 신발을 버리고 떠날 때 앵글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타이틀이 딱 뜨면서 평평하게 내려오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요. 좀 흐려지면서.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에게 드디어 민재에게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이제 평평한 길을 걷게 되는 거라고 네. 이제 만드는 사람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엔딩을 정했답니다. 이게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복수는 못하고 되게 소심한 그쵸, 복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나 이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보신 분들이 네. 그 왓챠에도 평에 보면은 이제 어떤 평 중에 하나가 이 작품에 감독님의 경험이 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경험들 중에서 이 신발 던지는 장면이 그 한 20% 정도 될 거다. 네, 제 지인인데요. 아, 네. 역시 네. 아닙니다. 저는 뭘 던진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신발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아 던지지 않고 이제 주먹을 던진다든지. 아유. 농담입니다. 만약에 에리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네. 네. 에리가 만약에 네,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 에리가 제가 의외로 소심해서 아 정말요? 네. 저는 뭐 던지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아, 그 자리에서 진짜. 그냥.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고요? 네. 그 에리의 남자친구가 그쵸, 다른 그쵸. 사람하고 하는 걸 봤을 때를 네, 물어보신 거구나. 네, 에리가 근데 저는 그럴 것 갔다면. 같은데 에리는 머리를 잡지 않을까. 에리였으면 네, 당숙 치고 막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뒤에서 바라보던 앵글 그대로 나가서 이제. 그렇죠. 다 환불 받고 하지 않았을까. 에리가 참 화끈하죠 성격이. 네. 너무 좋았어요. 반대로 그럼 에리가 네. 민재가 음.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하고 키스하는 걸 음. 에리가 봤어요. 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어? 그러니까 민재가 준호랑 싸우고 준호가 네네. 잠깐 간 사이에 네.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와서 음. 둘이 붙어 키스하잖아요. 있다가 키스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에리가 봤어요. 술 먹고 자다가 나와서. 술 먹고 자다가 나와서. 처음까지. 아이고 청춘들이 그냥 뜨겁구만 이러면서 그냥 네. 저 둘이 사귀는 줄 알았는데 이 둘은 뭐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럼 같은 분이 질문해 주신 다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틀어지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영화가 내내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건 기울어진 하셨어요. 여름에 대한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네네. 그렇죠. 네. 일단 그 게스트하우스에 에리가 묵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분위기 메이커 네. 에리. 그리고 각자 당면한 뭐 연애 문제나 이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일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슬퍼하는 그리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퀴어는 사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거는 저의 뚜렷한 가치관인 편이어서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퀴어 영화들 중에 단편 영화들이 보통 그러니까 게이 위주의 퀴어 영화에서 나오는 단편 영화들의 주요 배경 장소가 보통 종로의 술집, 종로의 모텔, 자취방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화도에 가서 야외가 많이 이렇게 풀과 나무와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찍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주는 힘 자체도 있었고 개방감 그리고 애들이 숨어 있지 않다는 느낌. 물론 이제 영화에서 고등학교 동창이다, 뭐 대학 동창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싸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벽장에 숨어 있지 않은 느낌을 더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토피아를 좀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과 좀 결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 좀 열린 공간에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물론 저도 술집에 많이 가지만 종로 못이다. 끝나고 가는 건가요? 자, 그럼 다음은 우리 루킹님, 트위터에 닉네임 루킹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아주 눈에 띄는 질문이 있어서 이것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신사랑 배우님께 온 질문입니다. 네. 민규 감독님의 세 작품을 모두 출연하셨는데요. 네.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고 그 뒤에 매 작품 사랑님의 연기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분 복 받으실 거예요. 아, 네. 저는 마지막 작품을 꼽고 싶네요. 무지개 무지개 같은 같은 꿈이요. 네. 네. 그 작품이 속내도 다 보이고 네. 다 그러니까 뭐 누가 주인공이고 그런 걸 필요 없이 모두 네. 다 주인공이었고 네. 그리고 각자의 속마음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리가 완성돼가고 있는 와중에 가장 이제 네. 최고점에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어쨌든 뭐 물론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네.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민규 형이 배우를 진짜 잘 보셨어요, 그죠? 사실 그 기울어진 여름 때부터 마찬가지긴 한데 늘 사랑 배우님 대사가 있는 장면을 찍을 때 NG가 누나한테 나는 게 아니라 저나 스태프들이 이렇게 해서 나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애드립을 할 때도 나고 그 특정 뭐 너겟 장면 같은 데도 나고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민재랑 에리가 옥상에서 밤에 이야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애드립이셨나요? 저는 아니면 항상 그 전에 물어봐요. 해도 되냐고요? 네. 앞에서 보여주고 이거 한다 해 하면은 진짜 안 되는 거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꼭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거의 다 하게. 거의 다. 네. 해줘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웃어요. 그러면 해도 된다는. 이제 원래 대사에는 그냥 생일 축하 노래 정도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편곡을 또 하셔가지고 맞아. 다들 박효신의 너무 갑자기. 좋은 사람. 그래서 고민했어요. 엔딩 크레딧에 그 제목도 써야 되나 삽입곡으로. 네. 저는 보면서 요새 캠핑 클럽 보세요 혹시? 네네. 핑클 네, 나오는 네, 종종 봅니다. 그 예능에서 이제 이지은이 제일 재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잠깐 보면서 에리라는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생각이 많지만 그걸 뭔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진지해졌다가 다시 금방 맞아. 그거를 못 견디는 스스로 못 견디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때로는 네. 막 직설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네.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그 무지개 같은 꿈에서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에리가 어떤 순간에는 울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웃고 노래하고 울고 난 후에 바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떡볶이랑 만두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랑 누나를 떠나서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저도 그쵸. 그럴 때 있고 맞아요. 사람 기분이라는 게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그럼요. 때도 있지만 그래서 재밌게 촬영도 했고 완성이 됐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읽고 여쭤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네. 작품을 만드시면서 가장 고민했던 장면이나 관객이 꼭 의도로 알아줬으면 하는 장면인데 그럼 이게 꼭 제작자로서 만든다기보다 우리 사랑 배우님이 연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점이나 아니면 가장 중점에 뒀던 거 이거를 관객들이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에 있었을까요? 방금 이제 민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게 붙을까. 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해서 괜찮을까?
솔직히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잘 붙기도 했고 그리고 네. 아예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네, 여기 네. 이제 일부와 일부가 네. 이렇게 갑자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 증거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된다는 게 약간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관객들에게 보여질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 후자 쪽이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어쨌든 나중에라도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쨌든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그 모임을 만든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오그라들지만 그러네요. 만든 사람이네 진짜. 네, 오그라들지만 이렇게 하이텐션인 사람이 사실은 엄청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막 너무 장난 많이 치고 얄미워 보일 때도 있고 진짜 드립이 막 이렇게 난무하지만 정은 많은 정도 많고 네. 그 와중에 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느낌을 더 부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네.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한결 같습니까? 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럼 우리 감독님이 고민했던 지점은요? 저도 이제 웹드라마 형식에서 하나의 영화로 묶어내면서 그래서 그런 편집을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같이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관객이 꼭 의도를 알아줬으면 하는 장면. 네. 엔딩 장면이에요. 엔딩. 엔딩. 이게 뭐 스포일러? 사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무지개 같은 꿈에서는 주인공들이 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제 서울의 야경까지는 아니고 저녁 노을쯤을 그렇죠. 바라보는데 그 장면들이 되게 길어요. 하나하나가. 약간 서대문 쪽도 보이고 저 멀리 한강이랑 뭐 여의도 쪽도 국회의사당 쪽도 보이고 또 경복궁 쪽도 보이고 그 앵글들을 다 오랫동안 담았어요. 왜냐면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여기 이렇게 5명이 올라오는 동안에 각자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같이 바라보는 그 서울의 풍경 속에 한국은 또 수도 중심의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인구도 막 1,000만 정도 되고 그 1,000만 중에 얼마나 많은 퀴어가 있겠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한강 방면, 경복궁 방면, 어디 방면이든 막 빌딩 불빛은 반짝반짝 거리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퀴어들을 더 많이 저는 생각하면서 봐요.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배경음악이 이랑님의 가족을 찾아서의 피아노 버전인데 그 노래 가사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좀 힘들게 만든 작품이었는데 결국에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엔딩을 봤을 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만큼 만족스러운 마음, 뿌듯한 마음, 따뜻한 마음 같은 게 저한테도 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네. 네. 이런 마음을 관객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 배우님은 그럼 엔딩을 어떻게 보셨었나요, 혹시? 좀 배경 음악이 깔린 버전을 봤을 때는 슬펐죠. 얘기했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게 다 느껴졌는데 음악이 깔리기 전에 봤을 땐 네. 맞아, 저 때 힘들었지. 직접 왜냐면 연기하셨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이요. 네네. 해가 지면 해가 안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카메라도 들고 막 그쵸. 소품도 다 들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땀 뻘뻘 나는데 지금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빨리 찍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죽을 그때 뻔했어요. 숨 차는 거 이거 연결해야 된다고 또 숨 차는 연기 막 숨차는 연기 막 해가면서 해가면서 네. 뒤돌아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상업 영화라면 다른 날을 잡아서라도 네. 이렇게 뭐 해가 이렇게 한강에 넘어간다거나 뭐 어디 산 너머로 넘어가는 것도 찍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미 일몰 시간이 지났을 텐데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려고 네, 하더라고요. 포기하려고 안 되겠어. 자꾸 포기까지. 내려가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되겠어 이러는데 가자고. 배우들, 스태프들 막 카메라랑 막 마이크 다 들고
그게 어디냐면 아실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 연희동 쪽에 안산이라고 네, 안산이요. 있어요. 아 네. 안산이구나. 네, 안산을 네. 올라갔는데 안산이 요즘에 둘레길처럼 잘 네. 돼 있어서 괜찮다가 네. 어쨌든 정상에 갈 때는 경사가 한 45도 정도 어마무시해요. 가 네. 한 맞아요. 이렇게 계속 뛰어 약간 경보로 했을 때 한 15분, 20분 정도 가야 돼가지고 어. 완성을 했죠. 그래도 그래서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네. 그 자연사 박물관인가 네, 그쪽으로 그쪽에서. 시작해서 네. 다른 촬영을 마치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가든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갔던 기억이 생각해 보면 되게 평평하고 네, 맞아요. 괜찮네 하다 갑자기 정상으로 갈수록 돌을 뛰어넘어야 맞아요. 되고 막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길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 장비를 들고 저기로 올라가셨다고 네. 약간 네. 그거를 또 저희가 평일에 찍었는데 네. 제가 답사를 먼저 갔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평일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하길래 이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간 날 진짜 그날따라 사람도 많고 음. 그 식사하는 장소에도 사람들 너무 많으셨고 음. 근데 저희가 계속 막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틈틈이 찍다 보니까 시간이 그 너무 일몰 많아서. 시간을 네. 못 맞춰가지고 음. 그 마지막에 민재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막 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그래도 다 같이 올라와 주셔가지고 진짜 사고 날까봐 진짜 많이 걱정했어요. 아, 그쵸. 너무 지금까지, 급하게 네, 가다가요.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넘어지든 아니면 심폐질환이 오든 이렇게 아플까봐 그쵸. 네. 그랬는데 그만큼 더 그 생각 때문에 더 약간 울컥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아요, 진짜. 그리고 한마음 또 다음 일정도 있어서 또 막 내려오셨고 내려오는데 네. 이제 해가 져버려가지고 네. 시꺼매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프레시 조명 켜고. 켜고 막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등산을 즐겨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런 배경 이야기를 몰랐을 때 봤어도 그냥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그냥 괜히 울컥하는 그런 게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등산 시작할 때 그런 대사가 있는데 누가 하셨던 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길이 너무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얘기가 있어서 리얼 리얼의 대사였네요. 그래서 보면서 뭔가 내 얘기 같다, 내 인생 얘기 같다. 맞아요, 정확히 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어딘가를 선택해서 올라가서 뭔가 다 같이 이제 힘들게 올라가서 뭔가를 이뤘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보는데 괜히 짠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이제 풍경을 촬영을 하면서 네. 배우분들이 막 이렇게 잡담 비슷하게 녹음을 할 목적이 아닌 이야기를 막 편하게 애드립처럼 하시는데 거기서 또 에리가 야 저기 집에서 보이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타워가 저희 촬영에 네네.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마지막에 그런 나오죠. 남산타워가 서울 N타워 네네. 타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살려서 했더니 네, 그랬고 갑자기 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6회차 촬영이었는데도 그중에 다 같이 모이는 게 한 4회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처럼 보인다는 느낌은 처음부터 받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배우분들한테.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근데 진짜 저는 원래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게 신기하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니까 가족이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세 번째 루킹님이 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 무지개 같은 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퀴어 영화 최초로 시네마 유니버스를 만드셨다. 마블이네요. 네,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이거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기울어진 여름은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영화였고 근데 그 영화가 뭐 영화제도 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찮게 봐주셔서 그 영화를 배급했던 영화사에서 작은 단편 영화를 또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만들었던 게 테이블 매너고 그래서 테이블 매너는 좀 준비 기간이 짧기도 했고 그 기울어진 여름보다 좀 더 가벼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기울어진 여름도 엄청 무거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냥 일상적인 얘기, 주변 친구
야 나 전 남친 만났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별 고민 없이 왜냐면 별것 아닌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퀴어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해봐도 되겠다. 물론 생업은 아니지만 네네. 추구해보자 계속.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무지개 같은 꿈을 할 때는 테이블 매너랑 무지개 같은 꿈은 아예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가자 해서 네네. 그 레스토랑 오너 셰프인 에리도 그대로 가져갔고 대학원생인 민재도 그대로 가져갔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사랑 배우가 에리로 3번 나오셨고 네. 정준환 배우가 민재로 3번 나와서 그래 이렇게 1단락을 지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완성이 잘 된 것 같고 다행히 프라이드 영화제에도 3번째 거까지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아마 이번에 무지개 같은 꿈만 사전 정보 없이 보시는 분들도 좋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기울어진 여름 때부터 봐주셨던 분들이 조금 더 뭐 뿌듯하다거나 훈훈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 어떤 후원자분께서는 이제는 민재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니까 그 민재가 원하던 대로 조금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안 변해 안 변해. 내 생각은 절대 안 변해. 오늘은 버스구나. 그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오늘은 버스구나. 그거는 집에서 고민했어요. 아 꼭 진짜요? 해야지. 저는 그것도 웃겼어요. 그 너겟 다 겹쳤을 때 알아 이 새끼야 이랬잖아요. 그거 진짜. 아 진짜. 그러면 이제 네.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신의 자아를 4개로 나눠서 캐릭터를 구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마다의 어떤 시나리오랄까요? 그 이제 마블 영화들도 보면은 각각 캐릭터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그런 그럼 에피소드 이제 시작하는 게 앞으로 영화 제목이 민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솔로 무비처럼. 네. 건우 이렇게. 민재는 많이 했으니까 네. 좀 제가 쉬게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즌이 거듭될 수 있는 형태였다면 네. 좀 더 그렇게 공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하고 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네. 같이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매번 긴장하면서 시나리오를 보내드릴 때도 있고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돼도 그냥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보통 후자죠. 네. 그래서 아마 배우는 그대로 같이 갈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네네. 한번 소통을 해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무지개 같은 꿈으로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 무지개 같은 꿈까지 1단락 된 부분 약간 페이지 1이랄까요? 페이지 1. 그래서 네. 아마 다음에는 배우분들은 나오셔도 조금은 다른 캐릭터 대신에 비슷한 성격은 가질 수 있는데 네네. 직업적으로나 뭐 이름이라거나 다른 인물인데 인데 비슷한 인물로는 캐릭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식당 하기 전에 에리의 과거가 궁금해요. 그 약간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 셰프 전에. 네, 셰프 전에 갑자기 뭐 식당이라니. 왜냐 셰프야 레스토랑. 셰프인데. 네. 레스토랑 그죠? 셰프. 네. 오너 셰프. 그러게 오너 셰프네요. 누가 죄송합니다. 보면은 저기 분식하는 줄 알았어. 그 보면은 식탁에서 얘기할 때 아주 스펙타클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막 근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묻지는 않고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물론 우리 감독님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내러티브를 조금 더 뭐 표현을 해서 뭐 우리 사회 문제를 조금 더 담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니 뭐 원래는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웹드라마 네. 식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다음에 꼭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기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분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이시죠. 포지님께서 트위터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사랑 배우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퀴어 영화를 여러 작품 연기하셨는데 퀴어와 관련해서 전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도 모르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퀴어 영화나 퀴어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하다고 여기는 게 많았거든요. 너무 직접적이어서. 근데 그거는 퀴어 영화가 아니고서도 사실 불편한 거는 불편하잖아요. 연애 얘기고 사랑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다랄까? 너무 어떤 과한 말씀이신지. 감정선들이다. 과한 감정선이 아니라 행동, 행동, 과한 액팅. 액팅. 그러니까 너무 시각적으로 그런 게 세니까 네. 왜 저런 거를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할 텐데, 이해하지 못할 텐데, 저거밖에 관심이 없나? 처럼 정말 네네. 이렇게 저는 편견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민규 씨를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구나. 똑같이 사람 얘기처럼 친구 얘기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바뀌었다는 거, 좋아졌다는 거. 여태 그러니까 나왔던 퀴어 영화들이 하려던 그 가시화의 방법이 조금 달랐던 그런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 옛날 시트콤에도 나왔던 뭐 게이들이나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이미지 어쨌든 네네. 그런 것도 지금까지 계속 재생산되어 와서 아무 그 퀴어 컨텐츠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아직도 그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우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기를 하면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지시게 된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제 친구를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따뜻한 애예요. 정말 너무 속이 깊고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고 네. 친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같은 인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퀴어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에서도 네 맞아요. 저도 그 사랑 배우님 이야기에 약간 보태자면 특히 뭐 장편 퀴어 영화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처럼 뭐 그런 장편의 로맨스 영화가 있다면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약간 배드신이라거나 그런 러브신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단편 영화 위주로 만들어지고 장편 중에 뭐 만들어졌던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을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기울어진 여름 같은 영화가 네이버나 뭐 비메오 같은 데서 공개되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 공개됐을 때 거기는 정말 적나라하다? 정말 직접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것도 없는데 무슨 퀴어 영화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노출 없음, 엉덩이 안 나옴,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이제 영화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 게이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게이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건지 맨살을 보고 싶은 건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깝긴 하고 저도 이제 무지개 같은 꿈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였기 때문에 또 그러지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게이의 로맨스 영화를 다시 나중에 하게 되고 그걸 장편으로 가져간다면 억지로 뭐 이 영화를 많이 팔기 위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짧은 와중에 제가 그런 장면들로만 영화를 구성을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제 의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쵸. 기울어진 여름도 그렇고 테이블 매너도 그렇고 노출 저게 다임 막 캡처 화면 같은 거 보시면서 그럴 때가 있어서 조금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영화도 있고. 예. 제가 지금 걱정이 드는 게 우리 사랑 배우님께서 오해하실까봐 모든 게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길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사랑 배우님 그런 게이들을 포함한 성소수자를 볼 때 약간 어쨌든 개인과 개인을 대할 때 태도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랄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은 왠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개인과 개인으로 만났을 때 관계가 달라질 거라든지. 네, 그 전보다는 더 훨씬 전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네. 달라진 거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민규 감독님이 텐션을 올리려고 네.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함부로 묻지 않을 것 같아요. 함부로 묻지 네. 않는 거. 네,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성향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막 왜 술자리에서 우리 성소수자들끼리도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근데 걔 뭐 게이야 이런 식으로 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뭐 우리 비성소수자분들은 사실 더 왜 내가 이 사람이 같은 성소수자인데 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사랑 배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더욱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 반가워. 나는 갈고리가 예쁜 기생충이야. 뚱뚱하고 냄새나는 남자의 뱃속에 살아. 정확히는 작은 창자. 내 숙주는 밤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섹스 상대를 찾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아무도 그에게 매력을 못 느끼거든. 나는 숙주의 성적 접촉과 체액 교환으로 알을 퍼뜨리는 번식 전략을 발달시켰어. 근데 하필 이런 숙주에 들어오다니 전생에 죽을 죄를 지었나봐. 이러다 유전자를 남기기 전에 죽는 건 아니겠지? 차라리 가죽을 찢고 나가서 내가 직접 새로운 숙주를 물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난 공기에 노출되면 즉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무서워. 주변에 괜찮은 숙주 없을까? 우리 사연을 더 듣고 싶다면 텀블벅에서 학문이 예쁜 사람을 검색해. 아니면 주소창에 tumblr.com/queernovel을 치고 들어가. 후원하는 거 잊지 말고 무분별한 공유도 부탁해. 네. 이걸 안 하면 내가 들어올 수가 없어.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지난 회에 이어서 저희가 같은 분의 소설을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난 편에서는 아잘드라는 소설에 관한 홍보였고 이번에는 학문이 예쁜 사람이라는 네. 다소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네. 내용도 들으시다 보면 이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직설적인데 여기 무슨 슬픔이 느껴진다? 뭔가 이입이 되는 감정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놉시스가 네. 어떤 남자 간의 성관계로 성적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 기생충의 이야기고 그 남자 몸에서 서식하는 기생충인데 계속 끊임없이 숙주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그런 기생충이래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겉보기에는 기생충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보면 관계 중독이죠. 그렇죠. 인간과의 그렇죠. 관계 중독. 그런 것 관계 중독이고 거기에 또 어떻게 외모를 가꿔야 경쟁력이 있어지는지에 그렇죠. 대한 어떻게 이야기도 다른 포함되고. 이 숙주가 저 숙주와 새로운 숙주가 될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냐. 그래가지고 그거지. 내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그쵸. 빨리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결국. 크루징과 이제 어떤 외모 권력 이런 얘기들 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게이들 사이에 네. 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도균님 방송과도 네.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텀블벅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텀블벅 링크 가시면 몇몇 페이지가 스캔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맛보기로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뭐 꼭 읽어보시고 후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분은 트위터 분은 아니고요. 저희 방송 게스트로 나왔던 레고라는 분께서 레고. 주신 질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울어진 여름에서 햄튜브님이나 허차밍님, 수나수님 등 반가운 유튜버 분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분들을 섭외하시게 된 경로가 궁금해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건 감독님께서 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경로는 네. 친구의 친구였던 허차밍님께서 처음에 기울어진 여름 찍을 때 분장을 맡아주셨던 걸 시작으로 그 약간 텀블벅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공유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고 제가 가진 영향력보다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 그 중에서도 퀴어이시거나 퀴어 프렌들리한 분들, LI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래도 유튜브의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네.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리고 직접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그분들께서 작게나마 참여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린다거나만 해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같이 또 새로운 분들하고 또 협업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들을 얻으셨네요. 그렇죠. 감사하죠. 사실 저도 허차밍님 브이로그에서 테이블 매너를 처음 알았어요. 그게 제가 처음 알게 된 경로였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네, 우리 민규 감독님 작품할 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시죠? 유튜버 분들이요. 들으시면 네,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레고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테이블 매너에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언급하는 등 에리의 대사를 통해서 감독님의 의도가 많이 드러났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에리라는 인물은 감독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존재죠? 오, 갑자기 우리 사랑 배우님 눈이 갑자기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캐릭터의 이름을 지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발음하기 예쁜 이름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또 외국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 와중에 에리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도 좀 억지일 수 있지만 LI에서 온 거였어요 사실. 에리. 네. 에리의 남자친구는 한남이었는데 그것도 다 계획이 있구나. 큰 그림이다. 네. 그런 질문도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에리라고 지었는데 테이블 매너에서의 에리는 주인공 현수에게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물론 보통 그런 말 잘 안 듣잖아요. 네. 아무리 친구들이 뭐 뭘 말린다거나 뭘 추천을 하거나 권유를 해도 결국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현수는 결국 에리의 말을 듣고 납득을 하게 되는 영화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에리라는 인물은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쓴소리도 많이 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모아서 사실 너무 에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현수한테 계속 뭐라고? 에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막 하나. 그렇지만 그렇게 의도했든 아니했든 간에 적재적소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니까 그랬고 특히 기울어진 여름에서 에리가 좀 밉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 심리같이 한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론 에리는 감독님을 모를 테니까요. 우리 신사랑 배우님에게 우리 감독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민규란? 네. 민규 참 고맙죠. 네, 되게 고마운 친구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저보다 어린데 어리지 않고 나이가 저보다 많은
오빠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격이 굉장히 점잖고 좀 똑똑하고 네, 물론 텐션은 떨어질 수 아유, 있지만 약간. 네. 조금 네, 그런 감이 있지만 그렇죠. 그런 감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듬직하고 뭔가 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네. 되게 주변을 잘 살피는 주변을 네. 잘 살핀다. 네, 되게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콧김을 뿜고 있네요. 너무 지금 사실 네. 그 테이블 매너 때 그 다 같이 동그랗게 서서 얘기했을 때 네.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처음엔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하셨죠?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한- 아까 여기는 얘기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 나도 주변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때 눈도 돌아가고 뭐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지금 이런 현장이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되게 당차다.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사실 감독님이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줄 알았다. 앞으로는 조금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감독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고 역시 멋진 아무래도 분이시네요. 좀 물론 뭐 모든 감독님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 같은 게 있나요? 뭐랄까 약간 좀 배려 안 하는 문화라고 표현하면 약간 그렇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경한. 그죠? 서로에 대해서 좀 무신경한데 직업적으로는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뭐 무신경하게 좀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모르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모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안 하게 되고 그런 문화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영화계 좀 촬영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나 연극을 하시면서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네.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감독님 또 디렉팅을 하셨으면 아니 네. 근데 지금 이 질문해서 참 죄송한 게 어쨌든 아니요, 직접적으로 연극 배우로서 배우 삶의 현장, 그 직업의 현장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대답해 주신 것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바뀌어야 돼요. 네 결국 개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절대 이 작업의 환경은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꼭 앞으로는 우리 에리가 바라는 대로 뭐 네. 아니면은 우리 사랑 배우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꼭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질문은 그래서 그게 아니지만. 민규 forever. 네. 네, 우리 우정 영원히 이런 말을. 네. 참 보기 좋네요. 감독님하고 어떤 배우와 이제 호흡이 잘 맞는 거잖아요. 그런 감독님과 그런 배우들이 실제로 그 대스타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니까 두 분이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되게 큰 작품을 하나 할 예정이어서 약속이 돼 정말요? 있어가지고 사랑님은 지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네, 항상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거는 상업 영화예요. 규모가 정말요? 규모가 상업 영화여서 저한테도 많은 권한이 필요하고 네. 제가 이거를 하게 된다고 해도 제가 신사랑 배우님하고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럴 만한 권력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해보려고. 자석 아시죠? 자석. 아 자석. 네. 자석이라는 영화를 아, 기대해 그래요?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5년 개봉. 안돼. 빨리 해. 25년. 빨리. 너무 늦어. 25년이면 네. 얼마 안 났어요. 6년밖에. 금방 올 겁니다. 네. 25년.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forever.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치즈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사실 긴 후기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개 같은 꿈 후반부에서 에리가 미정과 등산하다 중간에 둘이 빠져서 하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영화에서는 나레이션으로 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만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질문이 제가. 왔습니다. 네.
사실 무슨 말을 했죠. 음. 예, 무슨 말을 했고 정확하게 어떤 말들이 오갔는데 그건 이제 상상에 맡기는 것으로. 상상에. 네. 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마시는 치즈님. 청취자 퀴즈인가요? 네, 퀴즈입니다. 정답은 있나요? 근데 있죠. 네. 네. 분명히 하시는 시즈님도 뭔가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그게 답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제작자의 확언을 듣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뭐 감사하게도 봐주신 거고 또 더 많이 봐주신다거나 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괜히 막 놀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에리하고 미정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시다 보면 미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그리고 에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알 수 없는 아픔 그것의 교집합을 찾으시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그리고 그 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감하고 있는 그 정서가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그 무지개 같은 꿈은 그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라서 그 중간중간에 어디가 어느 부분이 어떻다 뭐 마지막 장면이 어떻다 이래도 약간 기대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은 이거 스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나 보셨던 분들이나 이제 보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해도 결국에는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많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고통을 묘사했을 때도 자기의 모습, 과거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창작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나만의 얘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만약에 다수의 분들이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분이 될지라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걸 보시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승화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시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즈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길게 후기를 같이 남겨주셨어요. 그 후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퀴어들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잘 못해봐서일까요? 퀴어의 사랑 방법에는 비퀴어들의 방법과 다른 점이 있을 거라 나름의 선을 긋고 단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여름과 테이블 매너 속 인물들이 하는 사랑에 대한 대사들, 그리고 민재의 사랑 방식을 보며 퀴어들의 연애도 비퀴어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해서 스스로 세우고 저를 가두던 성벽이 허물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펀딩하실 때 잠깐 보긴 했는데 그때 저도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그나저나 작품을 보다 보니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 무지개 같은 꿈 순서대로 보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던데 저는 반대로 시청을 했습니다. 영화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으로 시청해서 이건 또 색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제작해주신 김민규 감독님과 소개해주신 개피방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치즈님 이렇게 정성스러운 긴 후기 감사합니다. 아마 감독님과 배우님도 되게 저희처럼 감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어떠세요? 어떠세요? 좀 힘이 나시나요? 보시고. 네, 저는 어떤 반응이 됐든 네. 그렇게 일단 영화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네네. 이렇게 길게 또 글을 전해주시는 것 자체 늘 감사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다가 제가 그래도 작게나마 의도했던 바를 공감해 주신다거나 제가 의도했던 거 이상으로 느껴주시면 늘 너무 감사하죠. 이분은 또 거꾸로 보셔갖고 네. 반대로 보셨네요. 반대로 보셔. 무지개 같은 꿈, 그다음에 테이블 매너, 기울어진 연을 보셨다 네. 그래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시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호기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다 읽어드렸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익명의 어떤 한 분, 루킹님, 네. 그다음 포지님, 레고님, 그리고 맛있는 치즈님 이렇게 총 5분이 응모를 해주셔서 이벤트 응모를 해주셔서 네. 이제 이분들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자, 어떤 분께 뭐가 나가는지 혹시 골라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고른 질문 해주신 분께는 네. 그 기울어진 여름 캔버스 백을 드릴 거고요. 네.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저 부럽다. 아무 저도 데서나 탐나네요. 구할 수 없는 네. 거고 그 신사랑 배우님께서 골라주신 질문 해주신 분께는 네. 그 기울어진 여름 티셔츠 어떡해. 너무 부럽다 진짜. 드리고 더불어서 스티커하고 무지개 같은 꿈에서 나오는 노트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실물로 제작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고 나머지 세 분께도 노트하고 스티커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민재가 극 중에서 이제 이름을 쓰는 네, 그런 노트죠. 네. 네. 택배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씀은 이제 감독님이 부담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쐐기 박으시는 건가요? 성송 픽처스에서 하는 걸로. 자, 성성 픽처스에서 부담하시는 부담하겠습니다. 걸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벤트 자발적으로 이렇게 네. 제의해 주셔서. 네. 질문이 안 들어올까봐 정말 음. 노심초사했어요. 그래도 딱 5분께서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게 하나 해외 배송 아닌가요 혹시? 해외 배송 해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네. 내년에 또 오시니까 그때 제 전달해드려도 되고요. 해외 배송. 해외 배송은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자, 그래서 누가 뭘 받으시는 거죠? 네. 네, 저 먼저 고르겠습니다. 긴장감 있게 해주세요. 어떡하죠? 이거 막 효과음 같은 거 넣으시나요? 드럼롤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고른 질문은 마지막 맛있는 치즈님께서 해주셨던 네. 그 에리와 미정의 대화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맛있는 치즈님 말고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영화를 완성한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2018년 12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반년을 넘게 보내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에리와 미정 그리고 그걸 만든 저까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나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같이 얘기를 꺼내주셔서 네. 그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치즈님. 축하드립니다. 마치님. 맞지. 자, 그럼 우리 신사랑 배우님. 저는요. 과연 모든 질문이 다 너무 감사하지만 네.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세 작품 모두 출연하셨는데 그중 가장 좋았던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매 작품 사랑님의 연기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노리셨다. 요 질문이 가장 너무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네. 아까 복 받으실 거라고 네. 예고를 하셨. 예, 맞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복을 받으셨네요. 네. 자, 복을 받으십니다. 우리 루킹님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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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루킹님은 후원해주신 분으로 그래요? 아, 알고 정말요? 있어서 오. 또 선물을 이제 그럼 같은 거 가져가시나? 뭐 좋죠. 더 쓰시면 좋은 거죠. 아, 네. 네. 티셔츠 2벌이면은 번갈아 가면서 입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익명 한 분과 레고님과 포지님은 아까 말씀하신 노트와 스티커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배송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정되신 두 분과 뭐 다 선정되셨죠. 네, 그 저희 질문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셨던 그 채널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소, 배송지 주소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거 보내드릴 테니까 네, 글로 적어주시면 감독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네, 오늘도 길게 녹음을 했네요. 자, 역시 출연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분의 소감. 네, 아마 3부가 있었다면 좀 더 그 일정한 텐션으로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저희가 1부 끝나고 정말 반성을 하고 이제 아닙니다. 텐션은 사실 저희의 문제라서 네. 저희가 너무 아닙니다. 텐션이 높지 못해서 네. 저희 방송에 약간 재미없어요. 아니 DNA 같은 아닙니다. 거지. 우리의 DNA 같은. 그래서 저도 영화제 통해서 관객분들 만난 적은 있었는데 제가 진짜 많은 포털 사이트랑 댓글 평점 사이트 같은 걸로 많이 영화 감상해 주신 거 남겨주신 걸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팟캐스트 통해서 영화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 네. 제가 무지개 같은 꿈 영화제에 갔다 오고 나서 또 새 작품 하게 되고 그럴 때 불러주시면 그때는 더 좋은 텐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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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사랑 배우님. 네. 제가 얘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엘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그게 과분하고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신사랑으로서도 잘 얘기를 하고 싶고 잘 뵙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로 뵙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막 여기 스튜디오 도착했는데 딱 보고 이렇게 숨이 막혀. 정말. 저도 아까 카페에서 딱 그랬어요. 처음에. 주접.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정말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30번째 에피소드 민규 감독님, 사랑 배우님 모시고 3부작 영화, 물론 3부작 영화라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 그리고 무지개 같은 꿈, 무지개 같은 꿈, 네. 그 영화 3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뭐 영화를 만드는 철학이랄지 아니면 연기하시는 철학이랄지 이런 거에서 들어보고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식의 원동력을 가지고 계신지 아주 구구절절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민규 감독님도 그렇고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우리 민규 감독님도 그렇고 사랑 배우님도 그렇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사실 앞으로 뭐 꿈을 이루는 것도 더 좋긴 하겠지만 지치지 않고 지금같이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좋은 연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1부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셋은 언제든지 우리 감독님 배우님 응원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꼭 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네. 네. 나중에 잘 되셔서 대스타가 되셔도 저희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네. 정말 테이블에서 다 같이 또 수다를 떠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끼리. 네. 자, 네. 마지막으로 무지개 같은 꿈의 영화제 일정을 한 번만 더 홍보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독립장편 무지개 같은 꿈은 2019 서울국제 프라이드 영화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되고요. 네. 아직 자세한 상영 시간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말이나 평일 이용하셔서 무지개 같은 꿈을 큰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V 진행하죠. 네, 아마 주말에 GV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네. 저랑 저랑 엘이랑 민재랑 해서 배우분들도 다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티켓팅에 꼭 성공해서 다 뵈러 가겠습니다. 저는. 매진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영화제 상영 일정이 확정이 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네, 홍보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자요. 낮인가?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일부 텐션 안 맞을 텐데. 쟤네 더위 먹었나 봐요. PC한 놀이터 개피방